흰색 바탕에 붉은 빛과 푸른 빛으로 태국 문양의 원을 그리고 하늘, 땅, 물, 불을 나타내는 건괴, 곤괴, 관괴, 이괴 이 4개의 검은색 선을 4곳에 넣어 완성한 한국의 국기, 태극기.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를 나타내는데 침략을 일삼았던 일본과는 달리 평화를 가장 중요시 여겼던 한국의 민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빨강과 파랑은 음양의 조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발전해 나간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한국의 자주 독립을 선언한 3월 1일 3.1절,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소중한 생명들을 기념하는 6월 6일 현충일 등에 우리는 태극기를 달아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베트남 네티즌들의 도를 넘는 도발을 한국에 걸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변형된 태극기, 자세히 보시면 음양의 조화를 나타내는 빨간색과 파란색 동그라미가 이번 사태를 패러디한 형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마치 한국이 이번 사태의 근원지라 표현하는 듯 보이는데요. 보시면 이 베트남 네티즌이 게시한 이 문제의 게시물은 이미 좋아요가 18,000개를 넘었고 댓글이 3,300개, 무려 2,200번이나 공유되었는데요. 한국 기업들의 국가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아 한국을 외교적으로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베트남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제는 베트남이 전 세계가 극찬하고 있는 한국의 진단키트에 대해서도 비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 VNexpress는 베트남은 이제 하루에 10,000개의 진단키트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라며 베트남 보건당국이 1시간 안에 진단이 가능한 진단키트를 승인했다 자화자찬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베트남 현지 언론은 한국과 베트남의 진단키트를 비교하며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한국산 진단키트는 정확하지 않다, 검사 속도가 빠를 순 있지만 정확도가 낮다 라며 베트남이 개발한 진단키트는 최대 48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지만 정확도가 100%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베트남의 주장은 신뢰도가 매우 낮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뢰도가 0%죠. 베트남이 개발에 성공했다 주장하고 있는 이 진단키트는 베트남 군의과대학과 베트남 과학기술부의 지원 아래 비에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개발한 것인데요. 펀꾸옥 비에다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전세계 20개 국가들로부터 구매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란, 핀란드, 우크라이나 등에 수출된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얼마 전 진단키트가 남아 돌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는 베트남이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하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한국산 진단키트를 더 보내달라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을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미국이 아직 미국 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해 실전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단키트 생산업체 시젠 측에 의하면 미국이 한국산 진단키트를 사용하기 위해 미국 내 규정까지 바꾼 것인데요. 최근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FDA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오늘 중에 승인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 밝혔고 바로 어제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의 FDA가 한국산 진단키트를 초스피드로 승인하며 미국 내 판매를 허가하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 조사 전문 업체죠. 넘비오가 발표한 세계 헬스케어 지수, 국가별로 의료진들의 스킬과 역량, 진단 및 결과 보고서를 완성하는 속도, 현대 진단 및 치료 장비의 퀄리티, 의료시설, 진료의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위를 매겼는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위,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높죠. 반면 한국산 진단키트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베트남의 순위는 75위. 이번 사태에서 의료 수준과 보건 시스템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이란보다 2단계나 더 낮습니다. 심각한 수준이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판백밍 베트남 부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베트남이 한국 국민을 과도하게 막은 조치는 한국 내 실망감이 매우 크다 라 전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을 포함해 미국, 유럽, 동남아 등 전세계 117개국이 한국에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출해달라 요청한 상황인데요. 베트남은 우선순위에서 당연히 밀려났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의 진단키트 생산 업체들은 한국에서 필요한 수요를 모두 제외하고도 일주일에 330만 회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수출할 수 있는 놀라운 생산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남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이 어느 나라에 먼저 수출을 할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죠. 우선적으로 미국이 1순위, 그 다음이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네시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인도네시아를 지목한 이유로 신남방 정책 핵심의 하나라고 전했는데요. 만약 이번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한국이 가장 많이 투자하며 적극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베트남을 인도네시아 대신 진단키트 1차 수출국에 넣어주었을 가능성도 있었겠죠. 그런데 베트남은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렸고 최근에는 외국인 환자들의 치료 비용을 떠넘기기까지 하면서 베트남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응웬 수어푹 베트남 총리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단기적인 경제 이익을 희생할 준비가 돼 있다 라며 이번 베트남의 조치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베트남의 발길을 끊어도 결정을 바꾸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이렇게 베트남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한국에 밉보이게 되면서 베트남의 상황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수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고 계신 그 어떤 수준보다 더 심각하게 말이죠. 베트남 투자계획부에 따르면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125개의 국가 중에서 지난해 가장 많이 투자한 한국이 올해 투자를 획기적으로 줄여버리자 베트남 외국인 투자 규모가 순식간에 20.9% 쪼그라들었습니다. 50% 이상을 담당하던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베트남 관광산업의 맥박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관광산업의 의존도가 높았던 베트남 정부의 고간이 빠르게 바닥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베트남 대기업들조차 한국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민간 경제발전 리서치 이사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태가 앞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베트남 내 74%의 기업이 파산할 것이라 보고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베트남에서 압도적인 재계서열 1위 빈그룹마저 현금이 없어 상당한 위기에 빠졌다는 빈그룹 위기설까지 이미 나돌고 있으니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민족 대명절 설날인데요. 모두들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미국, 한국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추가 불발 시 한국 근로자 무급휴직 통지라는 주제와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감추는 방법 퍼져 세계가 난리난 상황 중국인을 막아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즉 SMA가 타결되지 못하면 수주 내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거의 9천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통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3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자금이 소진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60일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한다는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한 것인데요. 실제 이는 팩트입니다. 주한미군 참모장인 스티븐 윌리엄스 소장은 작년 10월 SMA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올해 1월 31일 첫 통지를 시작으로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보내기도 했었거든요. 미국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미국의 이런 입장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방위비 협상이 조금씩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인 근로자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협상 상황과 관련해 미국이 애초 미국산 국방장비 추가 구매를 제한했다가 현재는 군대의 임시순환에 따른 추가 부담 등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해 한국이 더 많이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지난 16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공동 기고문을 미국 신문에 낸 것은
협상 교착 상태에 대한 미국의 커지는 불만을 반영한 것이죠. 또 재미있는 점은 최근 미국과 이란의 대립으로 한국의 호르무즈 독자 파병 결정에 대해 고맙지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계산되진 않을 것이라는 당국자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또 재미있는 부분은 트럼프가 사실상 본인의 입지를 위해 한국을 아주 제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시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과 관련된 아주 골치 아픈 일을 겪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0일 상원에서 시작된 탄핵 심판의 무죄 논거로 북핵 외교와 한미 방위비 증액 협상을 들어버린 것입니다. 기존 워싱턴의 외교 정책을 뒤집어 엎은 자신의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의 성과로 제시해버린 것이죠. 특히 한국과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선 우크라이나의 4억 달러 규모 군사 원조를 중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들이 공정한 몫을 부담해 납세자의 달러가 낭비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놓고 미국에게 한국이 고마워해야 한다고 한 일도 있었는데요.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22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즉 SMA 협상과 관련 한국이 때로는 크게 한 걸음 물러나 미국이 한미 관계에 제공한 모든 것에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해버린 것이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또한 아까 말씀드린 그 기고문에서 한국은 더 이상 부양 대상이 아니다 라는 공동기고를 한 데 이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양보하라고 전방위로 압박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국무부는 이날 최근 한 자릿수대 인상률에 근접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격차를 좁히려면 아직까지 많은 일이 남았다고 부인한 만큼 아직까지 한국과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과 관련해서 의견이 크게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미국산 무기 구매, 평택 미군 기지 건설, 그리고 국제 분쟁에서의 미국 지원 등 한국도 SMA에 포함되지 않은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가 많다고 강조하며 SMA 틀 내에서 협상을 내세우고 있지만 말이죠. 앞으로도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난항이 예상이 되고 당장 1월 31일부터 무급휴직 통보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지면 즉각적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우한 폐렴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이 우한 폐렴으로 숨진 사람이 26명으로 급증했으며 확진자 수는 860명이 넘었습니다. 내일이면 1000명이 넘을 것 같고 사망자 또한 더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정부는 우한에 이어 이제는 후베이성의 다른 지역으로 도시 봉쇄를 확대하는 등 강력한 차단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상한 것보다 아주 빠르게 급증하는 환자들을 격리 수용해 치료하기 위한 1000개 병상을 갖춘 응급병원도 서둘러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목처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면서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바로 중국인들이 해당 병을 갖고 있으면서도 확진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로 출국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한 폐렴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한 중국인 관광객이 해열제를 먹고 공항 검역을 피해 프랑스로 떠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문제의 여성 관광객이 출국 직전에 기침과 고열 증상이 있었지만 약을 먹고 무사히 중국 공항을 통과했다는 내용을 자신의 SNS, 즉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버린 것인데요. 실제 이 여성은 자신의 위챗 계정에 파리에서 약 400km가량 떨어진 리옹에 있는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있는 셀카와 함께 자신이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노하우와 방법을 당당하게 SNS에 게재하면서 소개했습니다. 여성은 떠나기 전에 열과 기침 증상이 있었고 너무 무서워서 서둘러 약을 먹고 계속 체온을 확인했다며 다행히 체온이 내려가 순조롭게 출국할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 우한 당국은 현재 도시 봉쇄령을 내려 외부로 통하는 항공편, 기차 등과 시내 대중교통을 막고 있지만
여성의 출국 당시에는 공항 검역만 강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진 것이죠. 이 여성의 위챗에 쓴 내용이 온라인에 빠르게 퍼지며 미심쩍은 증상이 있었음에도 여러 명의 중국인들이 해열제를 먹고 출국을 한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비판과 논란이 커지자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관이 수습에 나선 상황입니다. 우선 주 프랑스 중국 대사관은 전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한에서 온 여성이 고의로 해열제를 먹었다는 소셜미디어 게시글에 대해 여러 차례 대사관에 문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중국 대사관은 해당 여성과 직접적으로 연락이 닿았고 자체적으로 프랑스 응급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했다면서 자국민에게 공항 검역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당국은 여성이 언제, 어떻게, 어떤 공항을 통해 입국했는지에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면서도 열과 기침 증세를 동반한 승객을 격리하고 응급 의료진의 검사를 받게 하는 방안을 긴급하게 도입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우한 폐렴 확진자 대다수는 중국 내에서 나머지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미국, 베트남 등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한 상태에서 오늘 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두 번째로 발생한 가운데 보건당국이 해당 환자가 귀국 이후 택시기사 등 69명과 접촉했고 중국에서 머물 때 사람 간 전파를 통해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국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환자가 우한시에 머무는 도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지목된 화난 해산물 시장을 방문한 경험이 없기 때문인데요. 해당 환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서 중국에서 귀국하기 전 접촉한 직장 동료 가운데 감기 증상이 있는 환자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질본은 두 번째 확진 환자가 어떤 경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조사 중인데요. 문제는 또 왜 격리하지 못했냐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확진 환자가 공항에서 즉시 격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본은 환자가 발열은 있었지만 기침이나 기타 호흡기 이상 증상이 없어서 능동감시자로 먼저 분류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이 기준은 긴급하게 수정 중이라고 합니다. 질본은 현재 중국 우한시 공항 폐쇄로 우한발 직항 항공편이 23일부로 사라진 상황에서 환자나 유증상자가 다른 중국발 항공편으로 분산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검역 오염 지역을 기존 우한시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하루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만 최소 32,000명 수준이기 때문에 1:1 발열 체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네요. 당분간 절대 우한 주변이나 중국 자체를 방문하시는 것은 피하셔야겠고 특히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어린 아이들과 노인분들께서는 항상 마스크와